시작과 끝.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위헌 그 자체인 공수처법.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를 막아야 하는 7가지 이유. 공수처 7대 불가론. 문재인 친위 수사기관 공수처. 공수처의 핵심은 검찰과 사법부를 청와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 문 정권의 야욕이 만든 돌연변이 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의 롤모델이 된 싱가포르 탐호조사국 역시 부정부패 척결보다 리쿠안유 전 총리가 정적 제거를 위해 악용한 부분이 많았고, 리쿠안유 일가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것에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다. 판검사 위에 옥상옥.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직 판검사를 광범위하게 사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부패하면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서 감시할 것인가? 공수처법은 조국 수호법.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수사 대상은 바로 조국 일가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법조인으로 꾸려질 공수처는 구조적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조국 일가를 수사할 수 없는 유명무실 공수처라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제도. 검찰개혁의 핵심도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분리해 가짐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면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의뢰함으로써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 공수처법은 민변, 검찰법. 취임 후 인사권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대통령, 수사 경험도 전무한 변호사가 검찰보다 우월한 공수처장이 될 수 있게 한 의도는 무엇인가? 공수처 전체가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수처는 위헌. 헌법에서는 오직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공수처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위헌이다. 또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수사기구로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윤석열 방지법, 좌파 장기 집권 음모. 정부 여당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집중하는 것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다. 문 정권의 공수처법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한 후에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정권의 신하로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손에 쥐겠다는 좌파 장기 집권의 음모다. 좌파 독재의 야욕.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검찰 잡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네, 좌파 독재 공수처법의 실체와 공수처법의 7대 불가론 영상을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좌파 독재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 및
대구시당 당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책임당원 홍형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있기까지 피와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순직 당원 동지와 이번 독도 헬기 추락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님이시죠. 황교안 당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상주 군의의성청송의 김재원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동구갑의 국회의원이신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달서울의 윤재옥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서구의 김상훈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서 갑의 곽대훈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동구 을의 김규환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성군의 추경호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달서병의 강효상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부갑의 정태옥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수성갑의 정순천 당협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과 대구구청장님들 그리고 대구시의원 및 구군의원님들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되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의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뛰고 계신 분이십니다. 동구갑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정석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대구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지요? 얼마 전까지 우리 대구시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우리의 당입니다. 그때 그렇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을 지켜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얘기보다도 이 자리 빌어서 정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날 자유한국당을 되살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때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때 대구시당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곽대훈 전 대구시당 위원장께서 많은 부위원장들 모으고 당원 동지들을 설득하면서 정말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당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우리 곽대훈 의원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입시다. 우리는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제 좌파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공수처법과 이 선거법은 좌파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정부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독주를 끝내고 모든 자유민주 세력을 큰 강물 속에 모두 모여놓고 기시를 드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로 이 장강의 도도한 흐름의 제일 선봉장으로 나가시기를 격려의 박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곽대훈 시당 위원장께서 살려놓은 우리 대구시당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노동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청년 아카데미가 바로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시당이 생기고 최초로 부위원장이 4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부위원장단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좌파 독재를 끝내고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우리 당원들이 동지로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정치적 성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민주 세력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 세력은 전부 모여들어야 된다. 작은 이익을 전부 포기를 해라. 각자의 이익을 전부 내려놔라. 지금까지 통합에 얘기가 있었는데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부터 마음을 전부 비워라. 그렇게 하면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통합도 되는 것이고 개혁도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내의 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그야말로 내려놓아야 될 사람 내려놓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마당을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대구시당은 그러한 흐름에 앞장을 설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경찰, 판사 모두 뒷조사를 하고 늘 미행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대한민국을 전대미문의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선거법 비례 연동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좌파 연합을 통해서 좌파 연합이 과반수를 다음 총선에서 만들기 위한 아주 인위적인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치 특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원 교육에서 이 공수처법을 막아내는 우리 사법개혁 특위의 대표 주자는 우리 정태욱 의원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정치개혁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 오늘 우리 당원 교육에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춥고 덥고 그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상경투쟁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차 했는 그 고생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바로 거기에 이 거대한 흐름 앞에 황교안 당대표께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바로 앞장서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자유한국당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당원 교육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 보복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을 감옥소에 넣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다음 총선에 계산을 하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치졸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석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제는 정치 보복과 복수를 그만두고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일에 황교안 대표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우리의 힘으로 반듯하게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면초가고요. 민생은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고립무원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탐욕을 세우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구 집권과 좌파 독재를 정치 공작에만 몰두하고 있죠. 자,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강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영구 집권을 위한 좌파 독재 악법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서 그 실상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구 북구갑의 국회의원이신 정태욱 의원님께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정태욱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사는 정치보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검찰을 동원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에 대해서 모질게 수사하고 보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멀리는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변창훈 검사, 이재수 장군이 국정원 댓글 사건, 기무사 댓글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내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전제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사법개혁 내지 검찰개혁이야 핵심이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현재 검찰보다도 훨씬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가 전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 처장,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좌편향에 되어 있는 민변 변호사들로 전부 다 임명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많은 수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관의 자격에 보면은 지금 제안된 공수처법에 재판과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사 누구겠습니까?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에서 좌편향되고 이념적으로 똘똘 뭉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더구나 더 문제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9년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 좌편향되고 이념화되고 이런 사람들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한번 공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집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하는 사람들이 기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별건 수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피의 사실을 공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격이 침해되었다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사람들도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 부른 사람들이 이 정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국민들은 아니 고위공무원들 비리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업무 그 자체를 수사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수재 이런 것 이외에 공무원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공무원의 부작위 이것도 수사하도록 이 공수처법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조금 연기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심의를 다음에 미루는 것, 이 전부 다 직무유기가 됩니다. 부작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것도 이것도 감찰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비밀누설죄를 가지고 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수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차관 이런 사람들을 공수처에서 오라가라 수사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는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당연히 국회의원과 장차관이 들어있습니다만 거기는 중요하게도 판사가 3,000명이 들어가 있고 검사가 2,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헌법재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마 제가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될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이가 1번으로 구속될 겁니다. 피의 사실 공포했다고. 그리고 2번으로 될 사람 선창호 판사가 2번으로 기소돼가 구속될 겁니다. 왜냐? 이 재판하는 것도 전부 다 이 공수처법에서 심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선창호 판사는 이 정부에 밑보여 가지고 적폐청산 이름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경수 지사를 유죄 판결한 아마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다음 날쯤 바로 구속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 다음 공수처법에는 강제적인 이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이 사건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넘겨달라 이렇게 하면 강제로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데 그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넘겨라 하면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사해보니까 내사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묻어버립니다. 만일에 미운 놈이 있다면은 이첩 받아가지고 아주 파고 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운 놈이 있으면은 자 허접한 좌파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고발시킬 겁니다. 경찰 보고 어줍지 않게 뭐 수사하게 시작하게 해놔놓고 엄청나게 언론을 좌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문제 사건화 해가지고 공처가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경찰, 검찰, 사법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수처는
위헌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보면은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헌법에 이야기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 하는 괴물기관에 거기에 변호사 몇 명을 임용하게 해놔놓고 그 변호사에게 공수처 검사라는 헌법이 전혀 예정하지 않는 검사라는 이름을 줘놔놓고 그 사람들에게 국민의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상권을 분립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분리의 공룡과 같은 기관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공수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좌편형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력의 앞잡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자기 편은 얼마든지 봐주고 정적에 대해서는 모질게 탄압할 수 있는 인권 탄압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관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고위직을 전부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인류 역사상에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캐슈타포, 그리고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 김정인의 국가보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나라들과 똑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과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다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수처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뜨겁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북구갑의 국회의원이신 정태욱 의원님께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모르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무서운 현실,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께, 대구 시민들께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의 상주, 군위, 의송, 청송의 국회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쪽에 잘 들리십니까? 제가 선거법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선거법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지금 돌아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또 그 선거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여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여당하고 선거법 협상하는 그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 싶어서 아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면서 이 동네에 오니까 참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라서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저는 의성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모두 대구로 이사를 와서 처음에는 원대동 살다가 그 다음에 비산동의 인지국민학교 옆에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복현동으로 가서 복현 주공 1단지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광명 아파트 경비원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저 복현 오거리에 배자 못 메워서 그 저 아파트 지은 건영 아파트 사셔서 저는 또 대학교 졸업하고 경북도청에 4년간 근무했거든요. 이 동네 아닙니까? 상격동에. 그래서 여기 오니까 뭐 눈 감고도 다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거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막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래 하면 정태욱 의원님처럼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법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내일 오전 중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선거법이 어떤 이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끌고 가는 선거법이 어떤 거냐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중학교 평리중학교 나오고 시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을 집에 와서 마치고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집에서 이제 그 기숙사비하고 돈 받아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이제 대구역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구역에 가가지고 통일호 열차 타고 서울 갈 때거든요. 갔는데 표가 다 팔리고 저녁 늦게 출발하는 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내가 영화나 한 프로 보고 가자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이제 아카데미 극장 앞에 가면 그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그 육교를 넘어가는데 이게 심심하니까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육교에 가는데 옆에 이게 야바이 있죠. 야바이. 이거 저 카드 3개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골라라 하는 거 말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봤어요. 보는데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이 빨간 거 이게. 근데 딴 사람들이 전부 잘못 가는 겁니다. 둘이가 돈 10,000원 넣고 뺏기고 10,000원 넣고 뺏기고 우리는 그때 기숙사비가 11만 5천 원이라 가지고 제가 집에서 받은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이걸 한번 해볼까 막 가다가 에이씨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딱 하니까 대부분 맞는 겁니다. 10,000원을 땄어요. 야 이거 이제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턱 가면 따고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5만 원 다 날렸어요. 아니 이제 큰일 난 게 제가 분명히 맞는데 이 새끼들 옆에 둘이가 다 따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갈 때는 다 잃던 사람들이. 아니 당장 서울 갈 차비도 없지만 가도 이게 들어갈 기숙사비가 없으니까 기숙사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자영이 막 그 우리 누나가 원화여고 졸업하고 구급공무원 하다가 그 같은 구급공무원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경북대학교 앞에 대연동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자영 내가 사실 돈을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구급공무원 한 30만 원 받을 때 15만 원을 어떻게 구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 서울법대 헛똑똑이들만 댕긴 모양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한테 안 쏘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이제 저쪽에 하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랬는데 국회에 와서 선거법 협상을 하러 가보니까 이게 완전 야바이꾼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민심대로 선거법. 근데 그건 민심대로가 아닙니다. 선거법은 선거는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 찍은 사람이 당선돼야 되잖아요. 비례대표도 내가 정당 투표해서 표 찍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가지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걸 뽑기 때문에 정당 투표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가 버리면 비례대표를 못 얻는 그런 이상한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심대로도 아니고 이것이 개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뭐 한두 군데 더 이상한 나라에서 하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럼 이걸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오로지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가장 어려운 선거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하면 우리 당은 과거에 우리는 과반수석을 차지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영원히 죽다 깨내도 무슨 수를 써도 과반수석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도 지금 의석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채택을 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습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도 아마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 말리면 기분 나쁘죠, 차라리. 그런데 국회에 가보면요, 때리는 민주당보다 이게 정의당이 말리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더 난리를 쳐요, 거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뭘 해도 정의당이 더 날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해서 국회를 끌고 가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국내에 낸 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야 되겠죠. 어렵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법을 내놓은 심상정 의원도 자기가 모르겠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면 꼭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내일 오후쯤 집에 가실 각오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거법은 단순히 해야 됩니다. 내 표가 어디 가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뽑히는 게 선거 제도인데, 이거는 뭐 계산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가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래야 되는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야바이하고 똑같다 이거죠. 사기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법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들이 계속 갑니다. 그 법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 의석수로서 의석으로 막아야 하는데, 우리 당이 지금 109석, 조금 더 합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10월 항쟁을 하면서 100만 대군이 모여서 저 문재인 정권한테 강력히 경고를 하니까 조국이도 끄집어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내주신 그간의 애정을 생각하면 꼭 엄마가 새끼한테 보내주는 그런 모성, 내리사랑, 짝사랑, 그만큼 강렬하고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종섭 시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이 막 어지럽고 곧 깨지고 망할 것 같은데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히려 입당 원서를 들고 와서 입당시켜주시고, 더 나가서 막 울면서 너희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선거법이 민주당이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막 흔들면서 이게 연동형을 계속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연동형만 가지고 하려면 이게 또 설명하면 또 내일 오후까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의석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330석 했다가 60석 했다가 정동영 의원 390석 막 이 지경 하다가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330석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늘리면 말이야
당신도 되고 나도 되고 좋은데 왜 그걸 안 늘리라 그러노? 그냥 좀 그냥 넘어가자. 우리 봉급 좀 깎으면 안 되나? 아니, 국회의원 봉급 깎으면 뒤로 가면 또 늘립니다. 더 올려.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의석수를 늘린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살아생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요, 이해찬 씨가 이래 이야기합디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만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아,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짓 거. 그래 이야기하대요. 그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비. 여러분들은 우리 당의 어머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보듬어 안고 늘 지켜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대구는, 우리 대구 경북이 전체가 똘똘 뭉쳐져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요, 우리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8080 전략이라고 그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투표율 80%, 득표율 80%, 그렇게 해서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투표율, 득표율 80%,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이 80%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호남에서 5%도 못 얻는 그 격차를 이겨내고, 또 더 나아가서 충청도에서 지는 것까지 상세해서 우리가 대선에 이겨왔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님들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고 이 나라 보수 정권을 이어오고 과거 영광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늘 당이 어려울 때는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몰아주시고 어머니처럼 북돋아 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 철부지 국회의원이, 서울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우리 대구를 무슨 수구도시니 이따위 그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사실은 우리 대구가 근대화를 앞당기고 진취적 기상으로 대구를 만들어준 최고의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을 세운 삼성물산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을 나왔고, 뭐 요즘 골프를 잘 쳐서 좀 말썽을 빚고 계시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 원고 나오셨고, 노태우 대통령이 저 803 밑에 신용동에서 자라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 포항에서, 그분은 오사카에서 태어나셨지만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삼덕동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의 본산인 삼성상해는 달성원 앞에서 시작했고, 이 칠성동의 제일 모직이 우리 근대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리 겁내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대구시당에서 나서서 수군이, 보수니 그 겁내지 맙시다. 자랑스러워야죠. 제가 제 어머니,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듯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우리 당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지휘 아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광화문에 진출해서 이 문재인 정권 간담이 선언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공수처법 모두 막아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좌파 독재,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날씨도 춥고 쌀쌀한데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모이니까 기분 좋죠? 예, 기분 좋다! 좋다! 한 번 더! 좋다! 한 번 더! 기분 좋다! 사실은 요즘 기분 좋을 일이 잘 없지요. 예, 힘들고 어렵지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계속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은 살 수 있다고 하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1년에 60불밖에 소득이지 않는 6만 원 가지고 한 1년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3만 3천 불 됐지요.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내가 대충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한 50대시고 젊은 분 한 30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70이죠? 그 70이 말이죠. 우리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한 때예요. 60불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1000불 되고 1977년 10,000불 되고 20,000불 되고 30,000불 될 때 여러분들이 공헌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에 잘 나가지도 못했지만 나가봐도 당신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어디 있는 나라냐? 또 우리 보는 사람 우리 보고 당신 저편에서 오지 않았냐? 옛날에 외국 가신 분들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 한국 그러면 알지를 못할 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와요. 한국 어디서 왔냐까지 물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한국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고 그러십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알던가요 모르는가요? 뭐 다 알진 않지만 아는 사람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살기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어렵죠? 정말 이런 때 경험 못 해보셨죠? 심지어는 남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통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사하는 굶주려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챙긴다고 하는데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도록 방치했어요. 이게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던 사람다운 사람, 바로 그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살려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멀쩡하게 정치에 꿈도 없던 사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당에 들어온 겁니다.
저를 정치인 되게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닙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나를 정치하게 만들었느냐? 총리하고 나니까 국정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간다. 조금 알게 되었어요. 조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한 다음에 어렵게 은퇴했기 때문에 힘들게 물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는 길이 뭘까? 그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이 정부 하는 걸 보니까 나라를 구석구석 망가뜨리고 있어요.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가 공부 좀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60년 살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소득주도 성장, 여러분 3년 전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박식한 정 박사님 3년 전에 소득주도 성장 들어보셨습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상한 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몰버터처럼 실험하는 것이 정부입니까? 이 못된 정부 우리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모였지요. 우리 함께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물러칠 수 있도록 힘을 합합시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두 의원님이 공수처법, 또 선거법,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그런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 정부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거 왜 안 되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한 분은 학자적으로 설명하셨죠? 공수처 이제 다 아시겠습니까? 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들어본 얘기하니까 전부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검찰을 제한하고 검찰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 하니까 검찰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던 국민들이 그래 해야 돼. 그런데 고양이 피하니까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그래도 오랫동안 틀이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을 좀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해놓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 말 듣겠습니까? 누구 말 듣겠습니까? 검찰은 그래도 마음속에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검찰 생활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실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임명시켜준 대통령으로 생각하이죠?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멀쩡히 있는 수사기관 외에 옥상옥, 아까 우리 윤재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옥상옥, 정지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쓸데없는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정권의 비위에 안 맞는 사람들 다 잡아넣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거법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검찰이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다 되겠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 수사하려고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건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공무원, 그런 검사, 그런 판사,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이런 지 멋대로 하는 공수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공수처법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좌파 독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아니에요. 그것도 왼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좌파 독재지요. 지금 공수처법 만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거법 개정에서 대통령을 도대체 견제할 수 없는 이런 군소정당들이 잔뜩 생기고, 그 군소정당들은 민주당 여당의 눈치 봐서 여당이 하자고 하면 다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누가 장악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죠. 법원은 누가 장악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법관들 임명해가지고 다 장악했죠. 국회 한 3분의 5분의 3쯤은 장악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패스트트랙 불법으로 태워가지고 그거 이제 통과시켜 놓으면 이제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하면 이게 바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거 그냥 놔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셨죠? 저희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꼭 막아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9일이죠? 대통령 된 지 딱 2년 반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된 지 딱 2년 반 됐습니다. 이제 반환점이에요. 무슨 반환점입니까? 내려가는 반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2년 반을 돌아보니까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 망가뜨린 일, 민생을 챙기지 않아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맞습니다. 북한 눈치만 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파탄시킨 일, 맞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자유, 정의, 공정, 그거 망가뜨린 일, 맞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도 말을 뻔질하게 하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겠지. 뭐 대통령도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맨 처음에 대통령이 그런 말 할 때 정말 우리 당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 뱃속 다 채렸지요. 자기 이익을 불법으로 다 채쳤지요. 이런 윌슨 정권 조국뿐이겠습니까? 조국뿐이겠습니까? 조국뿐입니까?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난 2년 반을 보니까 이 정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좌파 폭정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바로 위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자유한국당 살리러 오신 겁니까? 그런데 더 큰 마음속에는 무너져가는 나라 대한민국 살리러 오신 거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국당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아직 약합니다. 의석 109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은 앞장서고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우리에게 힘주고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도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한국당 당원이죠. 그 국민 앞에 앞장서십시오. 저희와 함께 앞장섭시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은 다 내려놓고 그 큰 뜻, 대의라고 하죠. 나라 살리는 같은 큰 대의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지 맙시다. 지금까지 20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2번은 무소속이 이겼습니다. 무소속이 제일 많았습니다. 나머지 18번 중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은 3번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이겼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과 우리 전신의 자유우파 정당들이 이긴 거죠? 근데 지난번에 선거에서는 왜 졌을까요? 분열해서 진 겁니다.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합시다.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